자, 안녕하세요. 주말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약간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마침 이제 5월 19일 날 아시아 증시는 약간 숨고리가 있었고요. 한국 증시는 조금 뭐 내용이 그리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었어요. 뭐 일부 시장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환율도 많이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데이터 하나만 놓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게 조정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건전한 눌림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잠깐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이게 이제 국채금리 흐름인데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그래프인데요. 최근 한 5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지금 다시 4.5까지 올라갔죠. 예, 올라갔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면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일반 투자가들도 사업하다가 개인 신용도 있죠. 나이스라든지 KCB 신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뭐 1등급을 받으시는 분하고 8등급, 5등급을 받으시는 분하고 은행에 갔을 때 대출 금리가 차이가 나죠. 뭐 우량 직군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채권이란 것도 어렵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신용등급 강등되고 예고는 악질합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 좀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마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지수 흐름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가 0.9%, 코스닥 1% 많이 내렸으니까 뭐 신용등급 강등에 좀 이슈가 됐다 볼 수 있는데 마감 후 열린 장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좀 많이 딥하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지켜는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일본의 엔화 당연히 오늘 이제 일본의 원화가 이렇게 조금 강세로 가던 거 유지된 것처럼 아무래도 국가 신용 등급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달러 약세 부분이니까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갔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강세로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본장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워낙 강한 힘으로 있고 또 하나가 물론 무디스 기준으로는 처음이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고된 2년 전에 또 등급 전망을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한 게 있었고 또 부채라는 게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어제 영상처럼 뭐 2001년도부터 쭉 늘어난 거라서 아예 뭐 영향이 없다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강한 결을 완전히 꺾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오늘 같은 장에도 종목들은 많이 흘렸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였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무려 1,000억 정도 매도라면 이거는 외국인들은 콧방귀 낀다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대외 변수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주식을 핸들링하는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주식보다 쉬운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천 계약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 1,0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장 마치고 나서의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면 그렇게 특징은 많이 없어요. 종목별로 오늘 이제 금액 기준으로 확정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산 종목은 뭐 일단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 걸 봐야죠. 뭐 삼성전자 원래 좀 팔고 있었고,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좀 지난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 기타는 뭐 그렇게 주식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가총액 사유와 상유와 관련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482억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길을 유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의 매도도 별로 없었고 아까도 봤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별거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을 놓고 볼 때 시장 관점이나 환율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지켜볼 게 여기서 만약 미국의 금값이 물론 이거는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된 건데 다시 막 3,400달러, 500달러 간다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그 국채 금리 선물에서 바라보는 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10년물 5월짜리 기준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채를 팔아가지고 선물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국채 선물에 뛰어 들어가 있는 선물 포지션이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지금 이종 그 등급 강등 이슈는 생각보다 깊지 않는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최근에 워낙 테슬라라든지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시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완만하다. 매도 전환했지만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이제 투자가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맞긴 맞는데 시장이 조금 늘어질 수는 있겠다 볼 수 있어요. 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대비해서 약하다든지, 뭐 주도주가 조금 애매하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조선, 방산, 뭐 원자력 빼고 나면 애매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 뭐 태양광 같은 것도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가자니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안 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제 강한 이제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뭐 상당히 견조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감소하고 피라미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인 관점에서 저것만 바라보고 이 밀리는 지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뭐 지수가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뭐 코스피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요거는 이제 코드 번호가 25670입니다. 예. 아직은 이런 투자, 물론 아주 짧은 관계에서는 이런 거를 좀 투자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아직 물론 이걸 이제 수급을 보고 들어가면 좀 늦긴 늦어요. 늦긴 늦는데, 아직까지는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 기관이나 금융투자, 약간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없다고 해도 내일도 당장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이 지금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니까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이제 ETF가 코스닥 150 선물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야 코스피, 근데 너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한 3일 동안 떨어진 지수는 15포인트밖에 25포인트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 종목들 보게 되면 우닥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데, 코드 번호 25340.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ETF는 아시겠지만 주식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그림만 놓고 보면 이런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액티브하지도 않아요. 약간 이제 보니까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그 외국인보다는 그 금융투자 수급을 많이 보는데, 의외로 오늘은 또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뭐 이건 하루 정도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뭐 또 내일도 당장 들어올 수가 있긴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논점으로 할 때 본격적으로 시장을 봐서, 야 어느 정도,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게 시장인데 일정 부분 들어온 결이 강하기 때문에 단방에 인버스에 높은 수익을 줄 정도로 장이 빨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치고 가는 건 제한이 있겠지만은 시장은 사실 그러거든요. 세 가지 아닙니까? 위, 아래, 행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위에는 막혔고, 그렇다 아래로 치자니 생각보다 위로 도는 힘이 강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예, 멈춘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사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빠질 때는 확 빠져버린 게 좋고, 확 빠져야 반등을 하는데, 멈춘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매매나 투자 같은 경우가 조금 멈춰줄 수 있고, 가뭄에 뭐 이렇게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계좌가 조금 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데이터 속에서 나오는 뭐 예를 대체적으로 의외로 인버스라든지 하방에 베팅해도 특별히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인버스에 대한, 물론 이제 해지성 차원으로 일정 부분 단기로 보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떤 약간 뭐 인버스 같은 경우는 10% 이상, 그러니까 주가지수 기준으로 5% 이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번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한 국채금리 반등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만약에 51대 49의 비율로 본다면 여전히 51%의 선반영 또는 어느 정도 예정된 거다, 그렇게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